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칫솔, 생수병, 그리고 배달 음식 용기들. 이 플라스틱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였습니다. 가볍고 싸고 무엇보다 튼튼하죠. 하지만 바로 그 튼튼함이 이제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자연계에서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500년, 길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매년 4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그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고작 9%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바다로 흘러가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의 식탁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놀라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플라스틱을 마치 밥처럼 먹어치우는 미생물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작은 존재들은 정말 지구를 쓰레기 더미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과학적 실체와 한계, 그리고 미래를 정밀하게 추적해봅니다.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시스. 사실 자연계의 미생물 입장에서 플라스틱은 생전 처음 보는 외계 물질과 같습니다. 플라스틱은 탄소 원자들이 아주 길고 단단하게 사슬처럼 엉켜있는 고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이를 분해해 에너지로 쓰기에는 너무나 견고했죠. 하지만 2016년 일본 교토 공해섬유대학의 요시다 쇼스케 교수팀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인근의 토양에서 PET 페트를 분해해 영양분으로 삼는 박테리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시스였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과정은 마치 정교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특수 효소입니다. 첫째, 페테이스입니다. 박테리아가 이 효소를 내뿜으면 PET의 단단한 사슬 구조가 툭툭 끊어지며 중간 단계인 MHET로 변합니다. 둘째, MHETAS 메테이스입니다. 이 효소는 MHET를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인 에틸렌글리콜과 테레프탈산으로 완전히 분해합니다. 박테리아는 이렇게 분해된 성분을 흡수해 에너지를 얻고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연이 인류가 만든 인공물을 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진화라는 무기를 꺼내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시스의 발견 이후 전 세계 과학자들은 또 다른 플라스틱 사냥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는 폴리우레탄을 먹어치우는 곰팡이인 페스탈로티옵시스 미크로스포라가 발견되었습니다. 폴리우레탄은 단단한 신발 밑창이나 단열재로 쓰여 분해가 매우 힘든 물질인데 이 곰팡이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이를 분해할 수 있어 매립지 깊은 곳에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곤충의 몸속에서도 답을 찾았습니다. 벌집을 망치는 꿀벌 부채명 나방의 애벌레가 그 주인공입니다. 연구 결과 이 애벌레들은 비닐봉지의 주성분인 폴리에틸렌을 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애벌레 자체가 플라스틱을 녹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장내에 서식하는 특정 박테리아가 강력한 분해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은 유전공학을 통해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 연구팀은 PETAS의 구조를 변형해 분해 속도를 수백 배 높인 슈퍼효소를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바이오 기업 카르비오시ARBIOS가 이 효소를 이용해 단 10시간 만에 플라스틱 병의 90% 이상을 원료 상태로 되돌리는 시연에 성공하며 산업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 걱정 없는 세상에 살게 된 걸까요? 생물학적 방법으로 모든 쓰레기를 완전히 분해하겠다는 꿈 앞에는 아직 거대한 장벽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과 속도의 문제입니다. 연구실 환경에서 효소는 강력하지만 실제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산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먹는 속도보다 인류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속도가 수만 배 빠릅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미생물로 처리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배양시설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합 재질의 난제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배달 용기나 과자 봉투를 떠올려 보세요. 순수한 PET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겹의 서로 다른 플라스틱, 화려한 색소, 접착제, 음식물 찌꺼기가 뒤섞여 있죠. 특정 미생물은 특정 플라스틱만 편식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 쓰레기를 완벽히 분류하지 않으면 미생물을 투입해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논쟁적인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입니다. 만약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강력한 플라스틱 분해,
박테리아가 실험실 밖 자연으로 유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의 가전제품, 전선 피복, 건물의 방수, 소재, 심지어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타이어까지 미생물이 갉아먹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환경오염과는 또 다른 차원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분해 효소만을 따로 추출해 공장 안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은 지구를 단번에 깨끗하게 만들어줄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류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정교한 화학적 가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현재의 기술은 플라스틱을 단순히 없애는 것을 넘어 미생물로 분해한 원료를 다시 새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무한순환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새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낡은 플라스틱을 미생물에게 주고 다시 새 것을 얻는 방식이죠. 기술은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는 속도가 더 빠를 때 비로소 지구는 숨을 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생물은 우리의 책임을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미생물과 함께 이 플라스틱 행성을 다시 초록빛 지구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보는 가장 신비로운 시야.